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로 정부가 개학을 추가 연기하고 학원들의 휴원도 권고하고 있는데요. 문을 열고 있는 학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5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소식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거 소식을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함께 선거 관련 지역 이슈를 살펴봅니다. 계양산성이 국가 사적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 5기 만에 결실을 준비하는 계양구 상황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를 시작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계양산이 탄생한다는 그런 기쁨이 있고요. 계양산성이 국가 사적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양구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건인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 계양산성의 국가 사적 지정 현재 진행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계양산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양산 일대에 있는 이제 유적인데요. 산성 둘레는 1,184m로 계양산 주봉에서 동쪽으로 곧게 뻗어 있습니다. 네. 삼국시대에 축조가 됐는데요. 통일신라 시대를 거쳐서 고려시대까지도 이제 사용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축조 기술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그 학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유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문화재청도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계양구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3월 10일 날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고요. 3월 23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적 지정 예정과 관련된 공고가 나갈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30일간의 그 공고 기간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한 5월 중순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계양산은 하루 10,000명의 등산객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인천의 진산인데 계양산성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이 등산객들이 더 늘어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취재를 위해서 오랜만에 이제 계양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그 평일임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이제 등산을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만나본 모든 등산객들이 이번에 이제 국가사적 지정 예고를 굉장히 반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동네 계양구가 저희 동네인데요. 그런 지적이 돼서 좋고 또 예전에 막 골프장을 만든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고 서운했는데 지금 다시 이게 새로운 계양산이 탄생한다는 그런 기쁨이 있고요. 행복합니다. 계양구에 대한 발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산 타시는 산악인들이 이 계기로 해가지고 여기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대에 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네. 계양구를 비롯해서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이 계양구의 사적 지정을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여곡절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2016년 그러니까 인천시와 계양구가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을 이제 이때부터 추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2017년부터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헌 등 이제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사적 지정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네. 특히 계양산성의 축조 시기 등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이런 이유가 많았는데 때문에 모두 4번이나 사적 지정이 보류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보류됐을 당시에 문화재청 관계자의 인터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 6세기 만들어졌다 하는데 뭐 신라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백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그 축성 방법이 뭔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왔었어요.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당시에 이 채택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죠. 뭐 축성 시기 등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끔히 해소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계양구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학술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조사를 통해서 축조 시기를 근거할 이제 진일보한 연구 자료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히 계양산성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있는데
목관과 원저 단경호 그리고 인화문 토기 등이 통일 신라 시대의 물건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이 이번 사적 지적 예고에 큰 어떤 이런 공헌을 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계양구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옛 문헌 자료가 이제 없다 보니까 그 이 축조 시기를 이제 밝히는 게 가장 큰 사항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0차례에 걸쳐 가지고 학술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학술 조사를 거쳐 가지고 계양산성의 이제 산성이 축소된 방법, 또한 이제 그 이 산성 내에서 이제 발견된 원저당 경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백제 시대 대표 이제 지표유물인데요. 그런 지표유물, 또 목관 등의 탄소 연대 측정법 이런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계양산성은 한성 백제 시대 때 축조된 산성으로 봄이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 네, 계양산성의 국가사적 지정은 지역의 수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대 했던 대로 계양산성이 예고 기간을 거쳐서 국가사적으로 좀 등재가 되길, 지정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하게 될 주민과 표심을 잡으려는 후보자 모두 지역 현안에 주목하는 시기인데요. 최근 4년 동안 김포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빅데이터로 알아본 김포 지역 이슈, 이세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구 50만 시대를 앞둔 김포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아 교통 문제는 늘 핵심 이슈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언론에 자주 등장한 김포 지역 관련 키워드만 보더라도 단연 교통 문제가 눈에 띄는데요. 김포 지역 첫 번째 이슈 키워드는 바로 교통입니다. 광역버스, 지하철에 이어 GTX까지. 김포 도시철도 개통 이후에도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김포 시민들의 기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지금 지하철 있잖아요. 저기 좀 너무나 좀 그한 것 같아. 거기 다른 거는 아무 그 없는 다 편하고 다 좋은데 지하철 그게 조금 문제더라고. 김포 시민 평균 나이 39세. 아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습니다.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도 과제는 많습니다. 두 번째 김포 이슈 키워드, 교육입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학교 부족 문제가 최대 현안. 반면 북부권 5개 읍면은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지역 불균형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를 많이 추진 예정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1학년 아이들, 초등 1학년 아이들이 그 신설학교에 입학하려면 기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여기에 해당이 가능할지 그것도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의 하나고. 최근 언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김포 관련 키워드는 바로 미세먼지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김포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데요. 김포 이슈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주택가에 공장이 난립하면서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 김포. 지역 개발과 환경 보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 공장 좀 덜 좀 들어오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전에는 이렇게 청정지역이었어요, 여기가.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여기저기 공장이 생겨가지고 환경이 완전히 아주 나빠졌어요, 지금. 신도시와 원도심, 농촌과 어촌, 접경 지역까지 공존하고 있어 다양한 현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김포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지역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40만 김포 시민들의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요즘 애들도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테레비 보고 아버지 저거 뭔 뉴스 맨날 싸우는 거 보고 올라가냐고. 그래서 어른들은 뉴스를 봐야 된다면서 보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요. 좀 그런데 어느 분이 돼도 좋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은 좀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죠. 국민들 얘기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너무 맨날 싸움만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일 오전 송도 국제도시의 G타워를 긴급 폐쇄했습니다. G타워에 입주한 국제기구의 직원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로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제청은 청사 전체에 대한 방역과 소독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10만 가구에 5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1조 1,917억 원의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는 취약계층은 코로나19로 한 달 이상 소득이 끊겼거나 매출이 50% 이하로 줄었음에도 정부의 긴급 복지 사업에서 제외된 10만 가구입니다. 경기도는 또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겐 5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 원을 심사 없이 즉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개학은 2주 더 연기하고 학원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 때문인데요. 휴원한 학원은 10곳 중 2곳에 불과합니다. 문을 연 학원의 경우 방역을 철저히 한다곤 하지만 감염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요. 손성혜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층부터 11층까지 학원들이 밀집해 있는 한 건물에 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휴원을 했다가도 다시 문을 여는 학원들이 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원에 출입하는 아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애들 다 가는데 저만 빠지면 뒤처질 것 같아서. 1, 2주일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보통 애들도 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정부는 지속해서 학원 휴원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권고밖에 못하고요. 법상 저희가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울의 학원 휴원율은 25%, 학원 밀집 지역인 목동은 이보다 낮은 21% 수준, 10곳 중 8곳은 수업 중이라는 겁니다. 휴원 중이라는 학원도 일부 학생들은 나옵니다. 사실상 휴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2주를 또 계약 연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이제 방법도 없고 너무 힘들고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고 그래서 뭐 고등들은 좀 불러서 이제 보충 좀 해주고 있고 그래요. 학원들은 휴원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라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경영난과 학부모 요구사항, 학생들의 안전 사이에서 상황에 내몰리는 처지라고 털어놓습니다. 학원은 해도 지금 불편하고 안 해도 불편해요. 이거 전염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사회적 시선이 있고, 안 하면 학원도 사업인데. 저희는 이제 교육 서비스업이니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또 우리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고객의 요구를 또 무시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갈등에 지금 문제가 있고요. 이건 또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개별 학원의 원장들이 전부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학부모들 의견은 분분하지만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일단은 학습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안 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현실적으로 다가오면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애도 불안해하고. 보내고 있는데요. 마음은 불편해요. 좀 강력한 규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최대한 조심하면서 할 때까지는 해야지 되겠다. 정부의 방역관리 대책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제한적으로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 서울시 교육청은 문을 연 학원에 대해선 방역을 강화하고 휴원으로 피해를 본 학원에는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감염 우려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모두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질병의 확산을 막는 물리적인 방역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역도 챙겨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감염병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들어봤습니다. 질병이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이런 공포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의 영향으로 나의 건강이 많이 손상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우울감을 느끼고 분노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이런 심리적인 증상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가 우리한테 닥쳤을 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스트레스를 느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게 심리 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일상생활을 복귀하기가 어려워진다라든지 음주나 흡연을 통해서 굉장히 몸을 해치게 된다라든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잊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방역이 질병을 방역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수면,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도 심리 방역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안전, 주변 사람의 안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왜 나가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아이들에게 하루의 생활을 좀 구조화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학교는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각각의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정해주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누군가가 가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고립을 자초하게 되고, 그런 고립에 의해서 심리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까 봐 많이 염려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해서 대면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전화 상담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혼자 있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역학조사관 중 처음으로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19일 분당재생병원과 분당구 보건소에서 즉각 대응팀에 소속돼 역학조사를 벌이던 3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보건소 관계자 회의 참석 뒤 기침, 두통, 몸상 증상의 발현으로 18일 과천시 보건소 드라이브스루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19일 양성 판정을 통보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3일부터 17일 분당재생병원 확진자 관련 즉각 대응팀에 소속돼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봄나물 4종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봄나물류 16종, 167건에 대해 잔류농약 및 방사능 물질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봄나물은 참나물, 쓴바귀, 유채나물 등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봄나물 4건에 대해서는 압류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주말 날씨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충분히 지나며 꽤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7도로 시작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늦은 오후부터 휴일 새벽 사이에는 서울 등 중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 15도 선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껑충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큽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대기가 많이 건조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상 하늘 맑겠고 파고는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